konnichiwa. 여러분들의 일본 대학 합격을 서포트해드리는 이재유 전문 플래너 성순쌤입니다. 오늘 6강에서 저와 함께 찾아볼 틀린 한자는 이렇게 9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두 글자부터 확인해 봅시다. 비교해볼 한자 두 글자입니다. 그럼 앞에 한자부터 보겠습니다. 견줄비, 견주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일본어로 크라베루, 그리고 비교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비로 읽어줄 때에는 일본어로는 히로 발음이 됩니다. 그럼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비교하다, 대비하다 이럴 때 바로 견줄비자가 들어가고, 그럼 일본어 발음은 어떨까요? 자, 비교인 경우에는 히카쿠, 대비일 때는 타이히 해서 히로 발음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쓰는 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쓰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첫 획이 바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니은 쓰듯이 쭉 내려 그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획을 할 때는 또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어주시고, 뭐 나머지 4획은 그대로 니은 해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지금 쓰는 순서 이 두 부분을 주의하지 않으시면은 글씨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럼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북녘 북자입니다. 그래서 북쪽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기타, 그리고 북으로 읽을 때에는 호크로 발음이 됩니다. 자,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북은 뭐 워낙 많죠. 태풍이 북상하다 할 때 북, 그리고 일본의 동북지방 또는 동북향 이렇게 방향을 나타낼 때 북. 자, 일본어 발음으로는 북상인 경우에는 호크조, 그리고 동북일 때는 토호크로 발음이 됩니다. 자, 쓰는 거 가보겠습니다. 쓰는 것은 아까 비자하고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위에 작은 획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그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3획으로 그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분의 획 방향을 좀 유의하십시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주시고요. 마지막 5획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옆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방향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금 비교해 본 한자가 이 두 글자입니다. 견줄비, 북녘, 북. 이 두 한자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비자와 북자가 바로 이 아랫부분이 좀 틀리죠. 네,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한눈에 봐서는 그 차이점을 바로 알 수 없는 이 두 한자를 섞어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찾아내실 수 있으실까요? 이 두 한자를 섞어서 숨어있는 한자를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봅시다.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찾으셨나요? 네,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북 사이에 비가 하나 껴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교해볼 한자는 요 세 글자가 되겠고요. 자, 하나씩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한자입니다. 물수, 물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미즈로 읽어주고, 수로 발음이 될 때는 스이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시 단어 가볼까요? 자, 수도, 지하수, 물수자 쓰시고, 일본어 발음으로는 스이도, 찌카스이로 읽어줘요. 자, 쓰는 순서는 먼저 가운데 획을 먼저 그어 주시고요. 자, 중심을 먼저 잡아 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어서 써 주시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내려가시고, 마지막 4 해서 여기 3, 4획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획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옆에서. 자, 먼저 중심을 그어 주세요. 그리고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한자 들어가겠습니다. 길, 영자고요. 길다, 뭐 영원하다 이런 느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한자는 길 영자입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라는 영원하다 이럴 때 많이 쓰는 한자가 되겠고 길이라는 의미의 훈독은 없습니다. 없고 영으로 읽어줄 때 발음은 에이로 발음을 합니다. 그럼 영이 들어가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영구히, 영원히, 그죠? 그리고 영원하다, 네, 영원 나왔습니다. 일본어 발음은 AQ 영구는 그리고 영원은 A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쓰는 순서를 가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작은 것부터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수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축을 그어 주시고 그리고 3획 이어 주시고요. 4, 그 다음에 독립해서 5 해서 총 5획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길 영자가 됐고요. 자, 그럼 또 비슷한 한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네, 얼음 빙자고 얼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코리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빙으로 읽어줄 때는 일본어로는 효로 발음을 해줍니다.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네, 유빙이 있습니다. 유빙. 저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쪽에 겨우내 얼어있던 얼음들이 바다를 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떠내려오는 게 유빙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북극에 있는 빙하 할 때도 빙자, 얼음 빙자를 씁니다. 자, 발음을 확인을 해봅니다. 유빙은 류효, 효로 발음을 하고 빙하일 때는 효가로 발음을 합니다. 자, 쓰는 순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물수 쓸 때처럼 가운데를 쭉 중심축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짧은 획, 그 다음에 3획 기역 모양, 그리고 4획과 5획은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가운데 축을 그리시고 네, 좀 축이 똑바로 되질 않네요. 자,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 바로 얼음 빙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비교해 본 세 글자가 바로 물수, 기령, 얼음 빙이었고 물수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길영과 얼음 빙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길영은 요 위에 맨 꼭대기에 획이 들어가 있고요. 얼음은 옆에 좌측으로 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했던 이 세 글자가 아주 비슷합니다. 특히 요 영자와 빙자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글자를 만약에 뒤섞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금세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꽁꽁 숨어 있는 한자 찾기 합시다. 3초들입니다. 있지, 니, 상 찾으셨나요? 네, 바로 오른쪽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 또 틀린 한자 찾으러 갑시다. 네, 이번에 찾아볼 한자는 바로 요 두 글자가 되겠고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마음심 많이 보셨죠? 코코로로 발음을 하고 심으로 읽어줄 때는 일본어로는 신으로 읽어줍니다. 심이 들어가는 예시 단어 보면은 심리, 마음 심리학 할 때 그 심리, 자, 그리고 심장 할 때도 심, 발음은 싱으로 읽는다 했으니 확인해 보면 심리는 신리, 심장은 신조로 읽어주네요. 쓰는 순서는 뭐 좌측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총 4획의 마음심이었습니다. 자, 다음 한자 갑니다. 반드시 필자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카나라즈로 읽어주고 즈가 밖으로 오크리가나로 빠져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필로 읽어줄 때는 일본어로는 히츠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 단어 가겠습니다. 필수, 반드시 필요한 거, 필요 역시 반드시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일본어 발음 가보겠습니다. 히츠즈로 읽어주네요. 필수는 필요는 히츠요로 읽어줍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마음 심자에다가 회귀 하나 추가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필자 쓰시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먼저 좌측 획에 짧은 것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긴 획을 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긴 획을 세 번째로 해주시고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해서 반드시 필자를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필자는 보시면 이 획이 먼저일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획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각자 편하신 대로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제대로 쓰는 순서를 잘 확인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와 함께 비교해본 두 한자는 마음 심자와 반드시 필자. 그래서 요 심에다가 보시면은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네, 그러나 쓰는 순서는 완전히 달랐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또 틀린 한자 찾으러 갑시다. 네, 이번에 비교해볼 한자는 이 두 글자고 앞에 있는 한자는 바로 낫오. 그래서 낫이라는 뜻일 때는 훈독은 없고 오로 읽어줄 때는 고로 발음을 합니다. 예시단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오전, 오후가 있겠죠. 그렇게 많이 쓰이는 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어입니다. 그럼 발음을 확인해 볼게요. 자, 고젠, 오후는 고고로 읽어줍니다. 네, 쓰는 순서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그리고 둘, 셋 하고 마지막으로 중심을 딱 세워주시면 됩니다. 4획 되겠습니다. 옆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소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우시라고 읽어주고 우라고 발음을 할 때는 규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단어를 보시면 평소에 많이 드시는 우유, 그리고 투, 스페인의 투. 자, 일본어 발음을 가볼까요? 자, 우유는 뉴뉴 읽어주고요. 투는 토규 해서 탁점 있는 발음이라서 조금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쓰는 순서는 아까 오자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소우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비교해본 한자가 바로 낫오자와 소우자였습니다. 그래서 낫오에다가 소우는 이렇게 위로 삐쭉 튀어나왔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이 두 글자는 정말 비슷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글자를 섞어 놨을 때 찾아낼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꽁꽁 숨어 있는 한자 찾기 들어갑니다. 네, 3초 드리겠습니다. 있지, 니, 상. 네, 찾으셨나요? 네,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6강에서 찾아본 한자는 바로 이 9자가 되겠고요. 자, 이 9자를 하나씩 다시 한 번만 훑어보시면 견줄 비와 북역 북은 요 부분 쓰는 방향을 조심하시라고 그랬고, 길영은 위에 획이 있고 얼음빙은 좌측에 획이 있다. 그리고 마음심과 반드시 필에서는 반드시 필이 획이 하나가 추가가 됐지만 쓰는 순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와 소우에서는 소우는 소뿔처럼 이렇게 위로 삐쭉 튀어나왔다. 요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되시다.